사람에게는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의 밑바닥이 있다. 남의 행복을 축하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얼마나 가나보자 하고 웃음 짓는 곳, 누군가 넘어지기를 은근히 바라는 어둠의 방. 그녀는 그 방을 오래도록 청소하지 않았다. 이름은 은주.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학창시절부터 늘 조금 모자란 쪽에 서 있었다. 시험 성적도 외모도 집안 형편도 딱 중간 아래. 남들이 조금만 잘 돼도 마음이 불편했다. 친구가 장학금을 받으면 운 좋았네. 동기가 승진하면 윗사람한테 잘 보였겠지. 누가 결혼하면 서로 급했나 보지 하고 툭툭 내뱉었다. 말끝은 가벼웠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질투라는 돌을 매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어느 날은 걸음조차 떼기 힘들어진다. 회사에 입사한 첫 해 은주는 팀의 막내였다. 그의 신입 중 단연 돋보였던 건 정민이었다. 유난히 눈이 맑고 사람을 편하게 하는 웃음이 있었다. 발표를 하면 모두가 집중했고 서툰 동료에게는 손을 내밀어 같이 마감했다.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칭찬만 듣고 컸을 거야. 은주는 그렇게 마음을 정리했다. 정민이 성과를 내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축하해 역시야. 말은 달콤했지만 화면 뒤에서는 이를 악물었다. 칭찬과 저주는 같은 입에서 쉽게 바뀌었다. 모두의 환호가 정민에게 쏠릴수록 은주의 속은 더 검게 타들어갔다. 2년차 첫 번째 승진 기회가 왔다. 상반기 평가 직후 팀장 방 앞에서 모두가 눈치를 봤다. 문이 열리고 이름이 불렸다. 정민 씨 축하합니다. 박수 소리가 났다. 정민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순간 은주는 웃으며 박수를 쳤다. 손바닥이 화끈거렸다. 누군가 옆에서 속삭였다. 다음은 은주 씨 차례일 듯이요. 그 말이 더 모욕처럼 들렸다. 왜 다음이지? 왜 지금이 아니지? 그날 밤 은주는 정민의 SNS를 뒤적였다. 사진 속의 미소가 밉고 댓글 속의 멋져요가 독처럼 보였다. 화면을 확대하다가 중얼거렸다. 별것도 아닌데. 질투는 습관이 되었고 습관은 생활을 바꿨다. 은주는 사람과의 대화를 데이터처럼 계산했다. 누가 누구를 칭찬했는지, 누구와 누구에게 식사 제안이 오갔는지, 회의에서 누가 누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는지. 작은 신호 하나에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느 날 팀 저녁 자리에서 과장이 물었다. 정민 씨, 다음 분기 전략안 초안 좀 공유해 줄 수 있어요? 정민은 네, 내일까지 정리해서 드릴게요 하고 웃었다. 그 모습을 보다가 은주는 무심히 술잔을 돌렸다. 마음속에서는 아주 조용한 속삭임이 자라났다. 저 사람은 언젠가 넘어져야 해. 그래야 균형이 맞아. 그 즈음 회사 메신저에 익명 제보방이 생겼다. 비리 제보, 불공정 제안 신고 같은 표지판 뒤에 숨어 누구든 무엇이든 던질 수 있는 곳. 은주는 그 방을 냉장고처럼 열었다 닫았다. 차갑고 깜깜하고 유혹적이었다. 처음엔 관찰만 했다. 누군가의 불륜 루머, 거래처와의 사적 만남 의혹, 복지 포인트를 부정 사용했다는 촌스러운 소문들. 한 줄짜리 텍스트가 한 사람의 이미지를 흔들었다. 말해볼까? 손가락이 키보드를 맴돌았다. 어딘가에서 양심이 속삭였다. 하지마.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맞섰다. 너만 바보처럼 손해보고 살아? 세상은 원래 이렇게 움직여. 결국 그녀는 짧게 적었다. 어팀 과장과 정민, 잦은 단둘이 회의는 무엇일까요? 공정합니까? 엔터. 메시지는 바다로 떨어지는 돌멩이처럼 파문을 냈다. 화면에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조용했지만 다음날 복도 공기가 달라졌다. 시선이 슬쩍슬쩍 흔들렸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들었어? 그 순간 은주의 심장 구석에서 묘한 짜릿함이 솟았다. 바뀐다. 이제 뭔가 바뀔 거야. 루머는 늘 상상력을 먹고 자란다. 사람들은 사실보다 이야기의 재밌음을 택한다. 일주일 만에 정민은 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사람이 되었고 한 달 뒤엔 누군가의 비호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
정민은 여전히 웃었지만 눈 밑 그늘이 깊어졌다. 회의에서 그의 말에 끼어드는 사람이 늘었고 제안서는 더 촘촘한 검토를 요구받았다. 정민은 내라고 답했다. 무너지는 태도를 한 번도 보이지 않았다. 그 침착함이 은주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다. 저렇게 굳건하면 안 넘어질 텐데 그때 하늘이 타이밍을 정했다는 듯 외부 변수가 들어왔다. 정민의 남편 사업이 흔들린다는 소식이었다. 계약이 무산됐대. 자금 줄이 막혔대. 복도 끝 어느 프린터 옆에서 새어나온 한마디가 사무실 전체를 돌았다. 그 소문이 은주의 귓속에 들어온 순간 심장선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밤에 침대 위에서 엎드린 채 은주는 손등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공평해져야지. 세상은. 다음 주 정민은 휴가계를 냈다. 이유는 가족 사정. 돌아온 그의 얼굴은 확실히 야위어 있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며 일을 이어갔다. 그가 회의실을 나가는 길에 은주와 눈이 마주쳤다. 정민이 먼저 작게 머리를 숙였다. 은주는 미세하게 미소 지었다. 어떻게 버티나 보자. 그날 오후 익명방에 글이 하나 올라왔다. 가족 사정이 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인물이 아닌가요? 그 문장을 읽으며 은주는 알 수 없는 쾌감과 동시에 서늘한 두려움을 느꼈다. 나 아닌데도 이제 누구든 밀 수 있겠구나. 루머는 스스로의 다리를 만들어 걷기 시작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거대한 비난이 아니라 잦고 얇은 긁힘이다. 탕비실 앞에서 들리는 피식거림, 엘리베이터에서 스치는 모른 척 회의 자료의 사소한 타자, 오류를 확대하는 시선. 정민은 그런 날들을 건넜다. 어느 날 퇴근길 은주는 회사 앞 카페에서 그를 보았다. 고개를 숙인 채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정민. 잠시 누군가와 통화하더니 응, 알겠어. 오늘만 어떻게 응하고 끊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오늘만 어떻게 그 말 많이 들어봤지. 은주는 눈을 돌렸다. 저 사람도 결국 사람이다. 넘어질 때가 있다. 돌아서서 유리문을 밀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곧.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한 달 뒤 회사는 대형 프로젝트를 따냈고 총괄로 정민이 임명되었다. 대체 무슨 일이야? 복도가 웅성거렸다. 팀장은 공식 메일로 공지를 올렸다. 정민의 기획안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은주 책상 위 알림창에도 폭죽 이모티콘이 튀었다. 뱀 같은 불쾌감이 목을대를 타고 올라왔다. 늦은 밤 은주는 익명방을 다시 열었다. 공정합니까? 짧은 글 하나. 응답은 빠르게 달렸다. 내부자잖아. 라인 깨라 감시합시다. 은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어둠 속에서 숨을 골랐다. 어딘가에서 멈춰라는 내부 신호가 번쩍였지만 곧바로 다른 신호가 덮었다. 지금 아니면 언제? 다음 주 외부 감사팀이 들어왔다. 전사 프로젝트 출처 검증, 제안서 작성 로드 추적, 회의록 대조 절차는 모두 정상적이었다. 감사팀이 마지막으로 밝힌 한 줄. 익명 게시판에 허위 사실 적시 다수 확인, 법적 조치 검토. 회의실이 냉장고처럼 차가워졌다. 팀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익명이라고 책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 은주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손가락은 평소처럼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화면은 머리카락 뒤에서 지켜보는 눈처럼 낯설었다. 나일까? 들켰을까? 어떻게 알지? 그날 퇴근 후 은주는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다. 현관문을 열어 불을 켰는데 집이 낯설었다. 가구도 벽지도 그대로인데 마치 누군가가 다녀간 듯 공기가 달라졌다.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 받아들자마자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가 병원에 심장이 좀 안 좋아서 한쪽 벽이 쿵 무너지는 소리. 택시를 잡으려고 뛰다가 구두굽이 덜컥 빠졌다. 병실 문을 열자 아버지의 손등에 링거 테이프가 하얗게 붙어 있었다. 괜찮아? 큰일 아니래. 아버지의 목소리가 억지로 밝았다.
아버지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밤새웠다. 새벽 3시 간호사가 커튼을 걷다 말했다. 보호자 있으셔서 든든하시겠어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보호자난 누구에게 보호자였지? 누구의 불행을 응원하느라 내 사람을 놓친 건 아닐까. 다음날 새벽 병실 복도 자판기 앞에서 컵을 뽑았다. 따뜻한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쌌다. 정민이 카페에서 그러던 모습이 겹쳤다. 오늘만 어떻게 그 말이 내 속에서 메아리 쳤다. 마음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주머니 속에 돌처럼 넣고 다니던 질투가 무게를 바꾸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제 심장을 누르는 것처럼 아팠다. 이러다 내가 먼저 무너지겠네. 며칠 뒤 퇴근길 팀장에게 호출을 받았다. 회의실에 들어가자 팀장은 서류를 조용히 밀어줬다. 익명 게시판. 로그 추적에서 일부 회사망 사용 기록이 나왔어. 피가 발끝까지 쭉 빠지는 느낌. 내가 올렸다는 확정은 아니야. 하지만 너도 알잖아. 우리 팀 요즘 공기 안 좋다. 한번 정리해야 해. 은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팀장은 깊게 숨을 쉬었다. 누군가의 실패를 기원해 얻는 승리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승리야. 내가 아는 공정이 뭔지 다시 생각해봐. 마음 한쪽에서 변명해, 방어해, 아니라고 해야 하는 목소리가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결국 나는 남의 불행을 빌었지. 그게 내 일처럼 느껴졌지. 회의실 밖으로 나서는데 정민이 복도 끝에서 다가왔다. 잠시 멈추더니 기대하지 않았던 말을 건넸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놀라서 그를 봤다. 정민은 간호사 동생이 병원에서 봤대요. 서로 가족이 아프면 다 알게 되더라고요 하고 어색하게 웃었다. 은주의 눈가가 뜨겁게 되었다. 응, 괜찮아졌어.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무처럼 가만히 서 있다가 먼저 발을 뗐다. 그 등 뒤를 보며 은주는 어딘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정민의 명성이 아니라 자신의 오랜 오만이었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다. 속눈썹 사이로 아침에 붙은 마스카라 뭉침이 아직 남아있었다. 세수를 하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멈추자. 누굴 이길 건지 말고 나부터 살자. 그날 밤 익명방 앱을 삭제했다. 삭제 확인창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녀는 길게 숨을 들이쉬고 눌렀다. 예.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잊혀지지 않았다. 삭제했다고 끝이 아니다. 말해버린 말은 공기 중에 남고 마음속 습관은 또 다른 형태로 올라온다. 테스트처럼 작은 유혹들이 계속 나타났다. 복도에서 누군가가 정민 이번에도 잘 나가네라고 말하면 혀끝까지 올라오는 곧 알게 될 거야가 있었다. 그때마다 입술을 안쪽으로 깨물며 참았다. 어느 날은 이가 깨질 듯 아팠다. 참는 것은 고통이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넘어야 담이 있었다. 그 무렵 집 우편함에 낯선 전단이 꽂혔다. 사주 상담, 운명의 흐름, 기운의 균형. 허무할 때 사람은 미신을 찾는다. 은주는 무심코 번호를 눌렀다. 작은 방, 오래된 탁자, 무표정한 노인의 얼굴. 노인은 사주를 훑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사람 복은 있는데 질투에 덮여있네. 남의 불행을 바라는 마음이 복을 막아. 남이 넘어진 자리에서 박수치면 하늘은 너를 보고 고개를 젓지. 은주는 웃어넘기려다가 울컥했다. 하늘이요? 노인은 단호했다. 마음이 하늘이지. 내 마음이 내 하늘이야. 내 하늘이 흐리면 내가 서 있는 땅도 젖는 거야.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비를 즐기는 줄 알았지? 사실은 내 발밑이 먼저 젖는 거야. 노인은 마지막으로 종이에 한 줄을 적어 밀어줬다. 남의 눈물로 얻은 건 내 입에서 금방 마른다. 은주는 종이를 접어 지갑에 넣었다. 돌아오는 길 하늘이 답답하게 낮았다. 내 하늘이 흐렸구나. 회사에서는 대형 프로젝트 킥오프가 시작됐다. 모두가 분주했고 여러 팀이 뒤엉켰다. 은주에게도 한 축이 맡겨졌다.
정민이 총괄로 회의를 주재했다. 그의 목소리는 맑았다. 이번엔 데이터 라인 정합성부터 꽉 잡아야 합니다. 각 파트 리더들, 오늘 안으로 입력 포맷 통일해서 공유 주세요. 은주는 손을 들었다. 내일까지 드려도 될까요? 정민이 고개를 저었다. 오늘 부탁드릴게요. 내일은 검증에 써야 해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톤. 프로의 말. 은주의 자존심이 살짝 긁혔다. 손끝이 떨렸다. 또 저렇게 이 악물고 의자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 자판기 앞에서 플라스틱 뚜껑을 여는데 정민이 뒤따라 나왔다. 부탁드려요. 말끝이 짧았다. 은주는 대꾸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벽에 기댄 어깨에서 힘이 빠졌다. 그래, 하자. 일단 하자. 그게 내가 살 길이다. 그날 밤 11시 사무실 불이 몇 개 남지 않았을 때 은주는 포맷을 정리해 보냈다. 11시 38분 정민에게서 답장이 왔다. 완료 확인. 고맙습니다. 딱 그 한 줄. 예전 같으면 이게 끝? 하고 화가 치밀었겠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엔 마음이 고요했다. 그래, 일은 이렇게 하는 거지. 나도 그렇게 해야지. 작은 결심들이 모래처럼 쌓였다. 그 모래가 어느새 둔덕을 만들고 있었다. 프로젝트는 순항했다. 어느 날 외부 파트너가 놓은 파일의 날짜가 뒤섞여 있었다. 은주가 가장 먼저 발견했다. 목이 핏해지는 순간이었다. 이제 기회다. 누군가의 실수를 크게 만들어 내가 빛나자. 혀끝에서 익숙한 단어들이 솟았다. 이거 누가 한 거죠? 기본도 안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말을 뱉기 직전 지갑 속 종이가 떠올랐다. 남의 눈물로 얻은 건 내 입에서 금방 마른다. 은주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대신 매일 제목을 바꿔 썼다. 데이터 날짜, 포맷 혼선 발견 수정 제안. 본문에는 구체적인 수정 방식을 적었다. 전송. 10분 뒤 파트너가 전화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그대로 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은주는 아니에요 하고 끊었다. 전화를 내려놓는데 심장이 두근거렸다. 쾌감의 모양이 달라져 있었다. 누군가를 넘기는 쾌감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건너는 쾌감. 그게 처음으로 달콤했다. 며칠 뒤 회의에서 정민이 말했다. 이번 날짜 이슈 은주 씨가 빠르게 잡아주셨어요. 덕분에 일정 안 밀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은주를 향했다. 박수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오래 남았다. 은주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심장 안쪽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느낌. 이 온기는 누구의 불행으로 만들어진 불이 아니었다. 스스로 지핀 작은 난로였다. 그날 밤 은주는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다. 꿈속에서 누군가가 물었다. 이제 알겠어?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 하늘은 내가 맑게 해야 해. 하지만 인생은 늘 반대급부를 요구한다. 균형을 찾기 시작할 때 과거의 빚이 찾아온다. 익명방 허위사실 유포건은 법무팀으로 넘어가 있었다. 전사 메일이 뿌려졌다. 회사망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자, 징계 절차 진행 예정. 사무실 공기가 얼었다. 손가락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이제 시작인가? 회의가 끝나고 팀장이 은주를 불렀다. 조사팀에서 전사 공지 보냈지? 불러질 사람 명단에 내 이름이 있어. 머릿속이 하얘졌다. 팀장님, 저 팀장이 손을 올려 세웠다. 지금 변명하지 마. 들어가서 사실대로 말해.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야. 복도 끝. 조사실 문 앞에서 은주는 잠시 멈췄다. 심장이 쿵쿵 크게 소리를 냈다.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정민이 복도 모퉁이에서 나타났다. 둘은 반사적으로 눈을 마주쳤다. 정민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단 한 번의 눈짓. 은주는 문을 열었다. 질문은 구체적이었고 기록은 냉정했다. 어느 날짜, 어느 IP, 어떤 표현을 썼는지. 은주는 결국 입을 열었다. 네, 제가 썼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들었다. 왜요?
대답은 길지 않았다.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잠시 흔들렸다. 은주는 끝까지 도망가지 않기로 했다. 회사도 그 사람도 다 미웠습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꼭 넘어지길 바랐어요. 제가 적으면 정말 그럴 줄 알았습니다. 조사관은 한참 침묵하다가 서류를 덮었다. 사실 인정 확인하겠습니다. 절차 안내드릴게요. 문을 나오며 은주는 벽에 기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몸이 후들거렸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비어가는 느낌이었다. 어떤 더러운 물이 빠져나가는 소리, 오래된 냄새가 공기에서 빠져나가는 냄새. 이제 시작이네. 징계는 내려졌다. 보직 변경 6개월, 성과급 삭감. 소문은 빠르게 돌았다. 복도에서 사람들은 눈을 피했다. 누군가는 통쾌해했고 누군가는 측은해했다.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야근 후 은주가 노트북 가방을 메고 엘리베이터로 향하는데 정민이 반대편에서 걸어왔다. 둘은 동시에 멈췄다.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은주가 눈을 떨어뜨렸다. 고맙습니다. 그때 조사실 문 앞에서 정민이 미소 아닌 표정을 지었다. 그건 인사받을 일이 아니에요. 다만 사람은 누구나 흔들릴 때가 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둘은 타지 않았다. 정민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본인 일 잘하세요. 그게 가장 큰 사과예요. 문이 닫혔다. 금속문이 덜컹 소리를 내며 내려갔다. 은주는 한참 서 있었다. 가방 끈을 꼭 쥔 손바닥에 땀이 맺혔다. 그래, 내일 잘하자. 그게 내가 살 길이다. 그날 이후 은주는 작은 일에 목숨을 걸기 시작했다. 보고서에 표 하나, 문장 하나를 다듬고 회의록에 아니오를 아니오로 고치며 이름 철자까지 다시 확인했다. 남의 실수를 잡아내는 눈은 자신의 실수를 잡아내는 눈으로 바뀌었다. 고개 숙여 정리하는 동안 신기하게도 주변의 소음이 줄었다. 누군가가 루머를 던져도 귀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저녁엔 병원으로 향했다. 아버지는 서서히 회복했고 엄마는 웃음을 되찾았다. 요즘 내가 좀 달라졌네. 엄마의 말에 은주는 웃었다. 응, 나 좀 늦게 철들었나 봐. 한 달 뒤 프로젝트 중간 발표가 있었다. 은주가 맡은 파트는 치명적인 결함 없이 통과했다. 발표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뒤에서 박수가 났다. 돌아보니 팀장 그리고 몇몇 팀원이 서 있었다. 정민도 있었다. 박수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귓속에서 오래 울렸다. 그날 밤 위층 베란다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은주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 방을 씻었다. 지갑에서 그 종이를 꺼내 읽었다. 남의 눈물로 얻은 건 내 입에서 금방 마른다. 종이를 고이 접어 다시 넣었다. 이제는 외울 수 있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자신의 다이어리에 적었다. 남의 행복을 축하하면 내 입에 촉촉한 물이 맺힌다. 하지만 프로젝트 막바지 외부 언론에서 회사와 관련된 기사가 터졌다. 익명 제보에 따르면 핵심 자료 유출 정황 회사가 뒤집혔다. 모두가 모니터 앞에 몰려들었다. 팀장은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다. 유출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부 갈등을 조장하는 루머가 외부로 흘러나갔습니다. 팀장의 시선이 공중을 돌아다니다 잠시 은주를 스쳤다. 은주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숨을 길게 들이쉬고 내쉬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는 전쟁터 같았다. 누군가는 욕했고 누군가는 탓했다. 은주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 메일을 열었다. 새 메일이 하나 들어와 있었다. 발신자는 정민. 제목은 내일 회의 자료. 본문은 간단했다. 은주 씨 파트. 오늘 버전 아주 좋았습니다. 내일 회의용으로 이대로 가져갑시다. 이어지는 한 줄. 불안할 겁니다. 그러나 일로 이깁시다. 그 문장을 읽고 은주는 오래도록 화면을 보았다. 심장 속에 작은 종이 쳤다. 땡 맑고 또렷하게. 책상 위 커피가 식어 있었다.
일어나 전자레인지에 컵을 넣고 30초를 눌렀다. 돌아가는 원판 위에서 커피가 천천히 돌았다. 그녀는 생각했다. 그래, 일로 이기자. 불행으로 이기려 하지 말고. 밤 1시, 사무실엔 몇 사람만 남았다. 창밖 네온사인이 바닥에 색을 흘렸다. 은주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표를 다듬었다. 숫자가 맞아떨어지는 소리가 눈으로 들렸다. 잠깐 깊은 숨.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 받으려다 멈췄다. 이 시간에? 불길한 예감이 발끝을 타고 올라왔다. 전화를 받자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너 지금 집에 있니? 아니, 회사. 그 아까 누가 집 앞에 와서 벨을 눌렀어. 누군데? 남자였어. 이름을 안 밝히고 너한테 전화라더라. 돌려받아야 할 게 있다고. 순간 목 뒤에 털이 곤두섰다. 엄마, 문 열지 마. 절게. 통화를 끊고 CCTV 앱을 켰다. 엘리베이터에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카메라를 힐끔 올려다보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몇 초간 화면이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다. 남자는 인터폰 앞에서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듯했고 곧 사라졌다. 심장이 귀에 붙어 쿵쿵 뛴다.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치는 세 글자. 익명방. 몸이 식었다. 내가 던진 돌이 이제 내 창문을 향해 돌아오는 건가?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창밖 네온이 색을 바꾸었다. 모니터 속 숫자는 일시정지했다. 오래전 지갑 속에 넣어둔 종이 문구가 이번에는 살려달라고 읽혔다. 남의 눈물로 얻은 건 내 입에서 금방 마른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남의 불행을 바란 마음의 잔재, 그 마음이 부른 흔적들이 마치 낙엽처럼 문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하나씩 주워 밖으로 내보내야 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탐욕과 질투로 시작했으니 책임과 노동으로 끝내기로.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줬다. 엄마에게 다시 전화했다. 엄마, 내가 금방 갈게. 그리고 내일 아침에 경찰에 신고하자. 전화를 끊고 팀장에게 간단히 메시지를 보냈다. 개인 사정으로 먼저 이동하겠습니다. 새벽에 자료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송. 자리를 정리하려는데 메신저가 켜졌다. 정민이었다. 문제 있어요? 잠깐 망설였지만 이번에는 숨기지 않기로 했다. 네. 잠깐 정리할 일이 생겼어요. 내일 회의 자료는 새벽에 올리겠습니다. 정민의 답이 짧게 왔다. 네. 조심히 가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은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눈밑이 꺼져 있었고 입술이 말라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낯설게 단단했다. 1층 로비를 지나 밤 공기 속으로 나섰다. 습기 섞인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마음속에서 오래된 방 하나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그 방의 이름은 남의 불행. 무너지고 나니 그 자리엔 바람만이 지나갔다. 그 바람 사이로 희미한 새벽의 냄새가 났다. 아직 어둑하지만 어딘가에서 이미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걸음을 재촉했다. 이제부터가 사부의 시작이었다. 이 어둠을 끝까지 지나가면 반드시 빛이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확신 같은 것. 그리고 그 빛은 남의 그림자를 밟아 찾아가는 빛이 아니라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는 빛이라는 걸 드디어 알 것 같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파트 복도에는 이미 경찰차 불빛이 어른거렸다. 엄마는 문 앞에서 손을 떨고 있었다. 아까 그 사람이 또 왔어. 초인종 누르고 그냥 갔어. 경찰은 CCTV를 확인하고 기록했다. 별다른 위협 행위는 없지만 조심하세요. 경찰이 돌아간 후 엄마가 은주의 손을 꼭 잡았다. 요즘 내가 무슨 일 있는 거야? 얼굴이 많이 변했어.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주문 같았다. 방에 들어가자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 은주 씨죠? 낮고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예전에 회사 게시판에서 본 적 있을 거예요. 나도 거기 있었죠.
당신 덕분에 인생이 끝났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누구세요? 하지만 전화는 끊겼다. 화면에는 발신번호 차단 불가 표시.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세상은 그녀가 던진 말보다 더 무겁게 되갚고 있었다. 말은 공기 중에 흩어지지 않았다. 방향을 바꿔 되돌아왔다. 그녀의 입에서 뱉은 모든 말이 칼처럼 돌아오고 있었다. 그날 밤 은주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익명방 화면이 떠올랐다. 그녀가 썼던 짧은 문장들. 그 한 줄이 사람의 인생을 흔들었다는 걸 이제야 느꼈다. 공정합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 문장들이 부메랑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아침이 밝자 얼굴은 부어 있었고 눈가는 붉게 달아올랐다. 출근길 버스 창문에 비친 얼굴은 낯설고 초라했다. 자신이 만든 세상의 무게에 짓눌린 사람. 그날 회사에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싸늘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그 사람. 익명방, 소문, 조사, 징계.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이름. 은주. 점심시간 정민이 식당 문 앞에서 기다렸다.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은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둘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정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때 왜 그랬어요? 그 한마디에 숨이 막혔다. 나도 몰라요. 그냥 싫었어요. 잘 되는 게.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전부예요. 정민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질투해요. 하지만 그 마음을 키우면 결국 자신을 해쳐요. 저도 힘들었어요. 당신이 아니라 제 자신 때문에요. 왜 그런 소문이 생겼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은주는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었고 낙엽이 흩날렸다. 미안해요. 그 한마디가 너무 늦었다는 걸 알았다. 정민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기회가 있어요. 근데 진짜 기회는 남의 불행이 아니라 자기 후회를 마주했을 때 오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그날 이후 은주는 말 그대로 그림자처럼 살았다. 퇴근 후엔 바로 집, 주말엔 병원과 시장, 그리고 사주집. 매주 토요일 오후 그녀는 그 사주 노인을 찾아갔다. 노인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저 손가락으로 한자를 쓰듯 천천히 말했다. 이제 조금 가벼워졌네. 은주가 물었다.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노인은 빙긋 웃었다. 하늘은 도둑맞지 않아. 남의 복을 시기하면 그 복을 막고 있던 신이 내 복을 가져가 버리지. 그래서 내 복이 줄었을 뿐이야. 은주는 물었다. 그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돌려받는 게 아니라 새로 쌓아야지. 땅이 갈라지면 물을 다시 채워야 하듯이. 그날 노인은 한 가지를 부탁했다. 누구를 위해 빌어봐. 이번엔 진심으로. 복이 돌아오는 길은 남의 행복을 비는 데서 시작돼.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맑았다. 버스 창문 밖으로 붉은 노을이 번졌다. 은주는 마음속으로 정민의 이름을 떠올렸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처음으로 그 말이 거짓 없이 나왔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눈물이 났다.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누군가의 행복을 비는 게 이렇게 편안할 줄 몰랐다. 하지만 하늘은 시험을 멈추지 않았다. 3개월 뒤 회사 구조 조정이 시작됐다. 명단에 은주의 이름이 있었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결국 저 사람은 나가네. 누군가는 동정했고 누군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예전의 은주라면 분노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팀장은 손을 내밀었다. 많이 배웠습니다. 정민도 와서 악수를 청했다. 고맙습니다. 은주는 눈을 보지 못했다. 저야말로 목이 메었다. 회사 문을 나서는데 바람이 따뜻했다. 세상은 여전히 잔인했지만 그 잔인함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퇴사 후 은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노숙인 급식소, 고아원, 독거노인 방문.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편안해졌다. 남의 불행을 보고 웃던 과거의 자신이 이제 남의 슬픔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은주의 손을 꼭 잡았다. 이 손 따뜻하네. 덕분에 살겠네. 그 말이 가슴을 울렸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다. 얼굴이 변해 있었다. 부드럽고 단단했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게 복이구나. 그 무렵 정민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잘 지내요? 요즘 봉사소에서 당신 얘기 들었어요. 은주는 웃으며 답했다. 이제 조금 괜찮아요. 그때 고마웠어요. 잠시 후 답이 왔다. 우리 다 그렇게 배우나 봐요. 아프게. 시간이 흘러 은주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이름은 하늘의 자리. 벽에는 노인이 써준 문장이 걸려 있었다. 남의 눈물로 얻은 건 내 입에서 금방 마른다. 그리고 그 아래 그녀가 덧붙였다. 남의 웃음으로 얻은 건 내 가슴에서 오래 남는다. 손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 문구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은주는 조용히 감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 문이 열렸다. 정민이었다. 오랜만이었다.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웃었다. 이렇게 만나네요. 정민이 커피를 주문했다. 라떼 한 잔이요. 은주가 직접 내렸다. 컵을 건네며 말했다.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정민이 고개를 저었다. 다 지나갔어요. 우리 다 자기 싸움 중이었잖아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오후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왔다. 그 빛이 은주의 손등에 닿았다. 따뜻했다. 그녀는 그 온기를 느끼며 속삭였다. 하늘은 늦게 보내지만 결코 틀리지 않네요. 정민이 웃었다. 그러게요. 당신도 이제 하늘편에 있네요. 그 말에 은주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카페 한켠 오래된 시계가 똑딱거렸다.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의 과거도 완전히 흘러갔다. 밤이 되자 카페 불을 끄고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에 별이 떠 있었다. 마음속에서 오래 묵은 어둠이 완전히 사라진 듯 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남의 불행을 바라던 그때의 나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 어둠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창문을 열자 바람이 불어왔다. 바람 속에서 어디선가 노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내 하늘, 이제 맑구나. 은주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카페 문 앞에는 한 장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정민의 글씨였다. 하늘이 사람을 시험할 때는 꼭 두 가지를 보낸대요. 하나는 질투, 또 하나는 용서. 당신은 결국 둘 다 넘었어요. 진심으로 축하해요. 그 편지를 읽는 동안 은주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였다. 그날 저녁 하늘은 유난히 붉게 물들었다. 은주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이제야 알겠어요. 남의 불행을 바라는 마음은 결국 내 행복을 죽이는 마음이었다는 걸. 바람이 불었고 커튼이 흔들렸다. 그 바람 사이로 하늘이 낮게 대답하는 듯 했다. 그래, 이제 됐다. 내 하늘은 맑다.